장관님 끝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힘듭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 중에서 제일 우선을 들라 하면 저는 두저없이 일자리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고용률이 39.7%로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지금 뭐 3%대 후반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 실업률 한 8%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실업률보다는 지금 정부가 출범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보다는 고용 쪽에 정책의 고용률 제고에 뭐 70%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니까 뭐 불평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용을 실업률 통계를 잡을 때 고용률하고는 상당 격차가 있어요. 특히 피부로 느끼는 거고.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 나누면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구직을 담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실업 대상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실제로 고용이 얼마나 되고 있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청년 고용률이 39.7%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50% 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보기에 대학 나오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지금 넘친다 할 정도로 이번에 삼성 보셨잖아요. 삼성 하니까 뭐 지원자가 20만 명이 넘어와서 뭐 정도 그죠? 작년 초에 이번에 또 나올 겁니다만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무원 충원을 시키거든요. 7급, 9급 발표했을 때 그때 나온 수치가 얘기를 합니다. 9급 처음에 7급 공무원 600몇 명 뽑는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지금 7만 5천 명이 몰렸어요. 110대 뭐 이런가 130대 이런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9급 공무원 뭐 2,700명 뽑는다 했더니 21만 명 와서 21만 명. 아주 그냥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거 치루내느라고요. 막 골매를 썩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모든 정책에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이 돼요. 왜 그러면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냐. 이 문제는 한두 가지 해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일자리는 성장이 만든다는 거죠. 성장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한 만큼 부가치가 창출이 돼야 한 사람 써서 연봉 2천만 원 주는데 뭐 5천만 원 준다 치더라도 뭐 연봉 5천만 원 준 사람 일자리 하나 만들면 그 사람 썸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봐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임금을 줄 거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고용을 늘리면 무슨 성장이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 뭐 사람만 잔다 같은데 뭐 사람만 비례해서 뭐 일자리 성장해 온다는 것도 뭐 100명, 1000명 막 마구잡이 갖다 앉아 뭐 무슨 돈으로 월급 줄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래서 제가 한 얘기 그거예요. 국회에 가면 언론 만나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여러분이 부가치 창출해요. 공무원이 우리가 해요. 국회의원 여러분이 해요. 제가 맨날 국회의원 왜 그렇게 기업을 안다랍니까? 여러분 월급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윤 장관 또 와서 또 헛소리 한다고. 국민 세금에서 나오지 어디서 국민 세금 누가 내는데요? 결국은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결국은 기업이 이 치열한 제국주의 시대를 떠나서 국제시장에서 옛날에는 총칼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물품으로 품질로 상품으로 경쟁을 해서 거기서 부가치 벌어와서 그것을 결국은 한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본이 그거 아닙니까? 기업이 자기들 종업원한테는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주한테는 배당으로 정부한테는 세금으로 그러도 남는 건 사회 기여로 또 자기들이 재투자를 위해서 리즈하는 거. 그걸 갖고 우리가 사회 흘러가면서 다 나눠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가치 창출의 원천은 기업 활동에 있단 말입니다. 기업 활동.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도 좋고 다 좋지만은 기업도 윤리경영해야 하고 정도경영해서 예를 들면 일부 대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헛뜨리거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은
정부 역할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해서 철저하게 그 공정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잘 돼야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얻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계빚도 갖게 되고 소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세금도 세입도 늘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예산도 늘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노조도 협조를 해야 한다는 노조도. 지금 시기에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들처럼 불법과 폭력을 이렇게 일삼는 노조 활동이 계속되니까 어찌 됩니까?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 연초되고 연말되어 가면 내년도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투자 계획의 80% 90%는 해외에 하는 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일어나지 않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문제도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정말 제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하나 얘기하면 이게 우리 경제 운영에 모든 데 관계됩니다. 모든 걸 다 관계. 여기에 전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도움이 될. 더구나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정말 안 됐어요. 또 교육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대학 교육 대학생을 너무 많이 양산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어느 선진국이나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대학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인력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인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돼서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학력자에 걸맞는 그런 고급 일자리가 밑에 기능직 숫자보다 많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 놓고 보면 여기에 뭐든지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돼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